안녕하세요. 저희는 2조 하라쇼팀입니다. 하라쇼는 러시아어로 좋아, 대단해 라는 뜻입니다. 저희 팀은 6명이 나눠서 발표를 합니다. 저는 첫 번째 발표자 김민지입니다. 일단 데이터 불러오기 및 데이터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모듈과 전처리에 필요한 CSV 파일을 변수로 정리하여 불러옵니다. 아이템과 카테고리를 아이템 카테고리 아이디 기준으로 머지시킨 뒤 아이템 머지라고 지정해 주었습니다. 트레인에는 피처 생성을 위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에서 만든 아이템 머지와 트레인을 아이템 아이디 기준으로 머지시켜 주었습니다. 트레인의 중복값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와 두 데이터를 비교했더니 트레인은 없고 테스트에만 있는 아이템 아이디를 찾아보았습니다. set 함수는 집합 객체 행성 함수로 테스트 아이템 아이디 집합에서 트레인 아이템 아이디 집합 차집합을 구한 결과 값 363개를 확인하였습니다. 샵 정보를 불러와서 트레인과 샵 아이디 기준으로 머지시켜 주었습니다. 데이터 분포 정도 및 이상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박스플롯으로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아이템 CNT 데이의 그래프에는 1의 데이터가 많이 분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아이템 프라이스는 정확한 가격이 그래프로 확인이 어려워 전처리 과정에서 처리해줘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레인의 데이터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타입을 수정하여 데이터 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 기술 통계 확인을 하였습니다. 최소값을 보게 되시면 아이템 스라이스와 아이템 CNT 데이의 마이너스 값이 존재합니다. 일단 아이템 프라이스가 0보다 작은 아이템을 한 개 확인했습니다. 아이템 CNT 데이가 0보다 작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값이 실수로 입력된 값인지 환불에 대한 정보인지 알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트레인의 아이템 카테고리 네임의 맨 앞에 1 단어를 잘라서 확인해 보였습니다. 게임, 영화, 음악 등 큰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샵 네임의 맨 앞에 단어 또한 잘라서 확인한 결과 모스크바, 야쿠츠크 등 검색해보니 도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터 중에 야쿠츠크와 느낌표 야쿠츠크가 확인되었는데 먼저 느낌표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확인했고 느낌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두 개는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같은 것으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피처를 어떤 것을 추가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아이템 프라이스에 대한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상점별 아이템별 가격 추세를 시각화하기 위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샵 아이디가 5, 아이템 아이디가 5037인 제품의 날짜별 가격 변동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날짜별 가격 변동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다른 판매차의 아이템들도 궁금하여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해 만든 랜덤 추출 코드입니다. 랜덤 추출한 제품의 날짜별 가격 변동 추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점별, 카테고리별 월 평균 가격을 시각하기 위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샵 아이디가 16이고 아이템 카테고리 아이디가 37, 영화 블루레이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바 그래프로 나타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래프 내의 검은 선은 표준 편차이고 가격의 편차가 큰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활용한 피처 정보를 추가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가공 앞부분의 발표를 맡게 된 오주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위에 데이터 리딩 부분에서 분석을 진행하는 동안 변수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 처리를 위해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변수 설정을 새로 해줬습니다. 샵 아이템 카테고리 트레인 각 파일별 전 처리를 이제부터 진행할 건데요. 우선 샵 파일입니다. 샵 네임 컬럼 안에서 맨 앞이 주로 도시 지역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city라는 컬럼을 만들어 줄 거고요. 람다 함수를 써서 스플릿을 한 후에 첫 번째 데이터만 가져와서 city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크를 찍어봤는데요. 도시 이름 앞에 느낌표에 특수기호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거해주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 다음 city의 넘버를 지정해주기 위해서 라벨 인코더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필요 없는 컬럼들은 삭제해 주었고요. 다음은 아이템과 카테고리 파일입니다. 이 두 파일은 머지를 한 후에 전처리를 진행해 주었는데요. 카테고리 타입의 피처를 그러니까 아이템 머지의 아이템 카테고리 네임 컬럼에서 카테고리 타입의 피처를 추출해 주었습니다. W 뿐만 아니라 소분류 컬럼도 추출해 주기 위해서 스플릿을 통해서 이제 toType이라는 임시 컬럼을 생성해 주었고요. toType 컬럼에서 그 소분류 서브타입 소분류를 이제 두 번째 요소를 추출할 때 만약에 두 번째 값이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그 대분류로 대체해서 소분류 칸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toType 컬럼은 삭제를 진행해 주었고요. 위에서 추출해준 이제 대분류와 소분류의 넘버들을 이제 인코딩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이제 나머지 컬럼들은 모두 삭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분류와 소분류를 인코딩 해주는 과정 네, 그렇게 해줬고요.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전처리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우선 중복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트레인 데이터에서 이제 6개의 중복 값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중복을 제거해 줬고 제거까지 확인을 해 줬고요. 이상치를 확인해 봤는데 CNT데이에서 이제 먼저 박스 플롯을 찍어 봤습니다. 먼저 음수값을 확인해 봤는데요. 7,356개의 데이터를 확인해 봤고요. 전체 이제 아이템 CNT데이 전체 값에 비해서 0.25%의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이제 삭제를 저희는 드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것까지 확인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상위 이상치 100개를 뽑아봤는데요. 아까 박스 플롯을 이제 확인해 봤을 때 적절한 값을 이제 1000으로 해줄까 50으로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1000으로도 잘라서 돌려봤는데 저희는 이제 500으로 했을 때 수치가 더 좋게 나와가지고 이제 500 이상의 값으로 해서 이제 12개 굉장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삭제 드랍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이템 프라이스를 이제 이상치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음수값은 딱 하나 발견되어서 이 친구도 드랍을 해줬고 양수값도 똑같이 이제 상위 100개를 추출해 봤을 때 그 박스 플랫에서 아까 그 3개 정도 5만 이상의 값으로 봤을 때 이제 가장 적게 데이터를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5만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칼럼을 전 처리해 주었는데요. 그 연도, 월, 일 등의 이제 피처들을 추가를 해주기 위해서 데이트 타임으로 우선 변화를 바꿔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처들을 이런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줘서 연과 월 그리고 이제 연월을 같이 만들어주는 것까지 해서 데이터 가공을 마무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석입니다. 이제 이어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틀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전에 저희가 가공했던 부분에 있어서 기록이 아예 들어가지 않았던 상품들을 이제
어, 전제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팔리지 않았던 부분들을 기록 자체로 남기지 않았다는 가정을 통해서 이제 모든 조합으로 그 기록들을 그 이제 아이템샵과 아이템을 다 만들어주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 0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 입장에서 합숙할 때에 데이터가 없는 거를 이제 0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처음 빈 틀을 만들어 줬는데요. 일단 여기는 빈 리스트 뉴 매트리스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빈 리스트에 나중에 컬럼을 적어 넣을 것입니다. 이 데이트 블락 넘버하고 샵 아이디 그다음에 아이템 아이디로 기준을 잡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제출을 할 때에 아이디를 기준으로 제출하는데 이제 그 아이디가 필요한 게 샵 아이디와 아이템 아이디고 그다음에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부분이 데이트 블락 넘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가장 먼저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포문을 보시면은 0에서부터 33까지 돌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데이트 블럭 넘버로 각 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각 달을 돌면서 이제 그 달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뽑아서 먼스 넘이라고 변수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각 먼스 넘의 샵 아이디와 각 먼스 넘의 아이템 아이디에 유니크 값을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각 먼스에 등장하는 모든 샵 아이디 그리고 아이템 아이디를 전부 다 이제 이털툴스의 프로덕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모든 조합을 생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i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조합된 것이 또 34개까지 또 되는 것이죠. 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어레이 형태로 만들고 뉴 매트리스에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b스택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세로로 쌓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컬럼을 줘가지고 위에 만들어 놓은 이 컬럼 3개를 이름을 지어줘서 그다음에 솔트 반려를 해서 매트리스화로 만들면은 이제 아래와 같이 빈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비어있는 값이 있죠. 우리가 이제 타깃으로 해야 되는 아이템 카운트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가져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트레인에 들어있는 이제 아이템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별 데이터를 월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기준들을 이제 그룹 바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별로 판매된 것을 모두 더해서 이제 아이템 카운터는 변수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 이름을 아이템 카운트 먼스로 바꿔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트레인이 이렇게 정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인이 정제된 매트리스를 이제 저희가 아까 만들어줬던 그 빈 틀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멀지를 통해서 넣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카운트가 나뉘 뜬 것이 보이는데 이것들이 이제 아예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상품과 아이템이라고 그 가게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 들어간 값들에 한해서 이상치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길이를 쳐봤는데 30보다 큰 것은 6,500개밖에 되지 않고 0보다 적은 건 아예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총 데이터 숫자가 1,000만 개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숫자는 이제 저희가 무시하고 진행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 0.05%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래 보시면은 클립 함수를 통해서 0보다 작은 것은 모두 0으로 30보다 큰 것은 모두 30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필날을 통해서 아까 남값으로 돼 있던 것들도 다 0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된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테스트를 아래다 추가했습니다. 테스트를 왜 트레인 데이터에 추가를 했냐면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특성 정보를 더 추가할 때 어차피 테스트에도 따로 또 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작업을 다 같이 한 뒤에 나중에 이제 다시 테스트를 떼려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보니까 여기에 비어 있는 것이 이제 데이트 블락 넘버였죠. 그래서 이것이 34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테스트를 위에 있는 그 트레인 데이터에 저희가 이제 컨캣을 통해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추가할 수 있는 특성 정보, 기본적인 특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추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샵스에서 넣었던 도시 넘버 같은 경우에 멀지를 통해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멀지에 들어있었던 카테고리 아이디, 타입 넘버, 그리고 서브 타입 넘버 세 가지 컬럼 또한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음으로써 저희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 또 이제 더 고급 피처 정보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표할 윤희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고급 피처를 만드는데 레그 데이터라는 걸 만들 겁니다. 레그 데이터란 이제 그 레그 피처를 만들 건데 레그 데이터란 이제 과거 데이터, 즉 시차를 주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레그 데이터를 이용해 그 추세를 합수시켜 상품 판매량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레그 피처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함수식을 만들었는데요. 그 먼저 함수명과 매개 변수들을 지정해주고 매개 변수에서의 이 메이드 매트릭스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 매트릭스, 레그는 이제 그 몇 개월 전인지 그 시차를 해주는 숫자를 넣어줄 거고요. 컬럼은 컬럼명으로 해가지고 매개 변수를 지정해줬습니다. 이제 메이드 매트릭스 저희가 이제 매트릭스 사용할 거를 이제 컬럼명 이러한 컬럼명으로 해가지고 레그 메이크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고요. 이제 포문이 돌아갑니다. 이제 그 shift date라는 변수에 레그 메이크에 커피본을 넣어줬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포문이 도와줄 때 이 초기화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포문을 이제 돌아가면은 데이터가 이제 바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초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새로 만들어진 이제 시프트 데이터 이제 매트릭스에 이러한 컬럼명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시프트 데이터의 데이트 블락 넘을 이제 플러스 i만큼 해주는데 이 시차 레그를 이제 더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더해주는 이유는 데이트 블락 넘이 0일 때 값들이 있는데 여기서 예시로 1을 더해서 데이트 블락 넘이 0에서 1이 된 후 그 상태로 기존 데이터와 이제 머지를 시키게 되면은 시프트 데이터의 데이트 블락 넘이 0이었을 때의 값들은 데이트 블락 넘이 1인 기준으로의 기존 매트릭스와 한 번에 붙일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꺼번에 만들어서 이제 메이드 매트리스를 이제 반환해서 이제 만드는 함수식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아래는 예시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만든다는 걸 볼 수 있네요. 저희가 이제 레그 데이터를 이제 활용해서 레그 피처를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할 건데요. 1, 2, 3, 6, 12개월을 기준으로 이제 과거 레그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1개월은 각 개월마다의 추세를 알기 위해서. 근데 2개월도 넣어준 이유는 예를 들어서 1월에는 하락세였는데 2월에는 상승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추가를 해줬고요. 3개월은 분기마다, 그리고 6개월은 이제 반기마다의 추세, 12개월은 1년마다의 이제 추세를 알기 위해서 각각 넣어줬습니다. 그런 이제 작업들을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별 평균 판매량을 먼저 추가를 했습니다. 월별로 그 추가를 해야 되는 이유는 판매량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 판매량을 알면은 그 달에 평균적으로 몇 개가 팔렸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추가해주고 월별 평균 판매량의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머지를 이제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그 평균 판매량에 관련된 레그 데이터를 추가를 해줬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 타겟 정보가 들어있더라고요. 아이템 카운트 민스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드랍해줘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타겟 데이터를 맞춰야 되는데 그 타겟 데이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드랍을 시켰습니다. 거접한 문제를 포함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제 계속 추가를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먼저 월별 각 아이템마다의 평균 판매 수량 레그 데이터를 추가를 해줬고요. 확인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월별 각 상점마다의 평균 판매 수량 레그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고 그다음에 월별 각 상점의 아이템마다의 평균 판매 수량 레그 데이터를 추가를 해줬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월별 카테고리별 이제 과거 평균 판매 수량 레그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해줬는데 여기 위에 레그 데이터가 달리 이제 월별로만 레그 데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유는 이제 위에서 지정한 변수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트레인에 애초부터 들어가 있던 그런 중요한 변수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이제 월별 분기 방그 연도별로 이제 나누어서 레그 데이터인데 저희가 이제 새롭게 만든 이러한 변수들은 그 위에 있는 변수들에 비해서 중요성을 낮게 봐가지고 월별로만 레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집어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를 커피본으로 해서 추가를 해주는데 이제 보니까는 메모리 용량 문제가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모리 용량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 메모리 줄이는 타입 변경을 이제 좀 했고요. 그랬는데도 아직도 1.2기가라는 메모리가 사용되는 거 알아서 그 메모리 줄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800마까지 줄어드는 것을 확인되었고 하나 더 못 바꿔준 것들도 이제 변경해줬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롭게 만든 변수들로 여러 가지 레그 데이터들을 이제 추가를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월별로 이제 샵별 카테고리별로의 평균 판매 수량 레그를 추가하는 작업을 했고요. 이제 월별로 샵별로 이제 타임 넘버별로의 레그 데이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별로 시티 넘버별로의 평균 판매 수량 레그 데이터를 추가를 해주고 월별로 아이템별로의 그 시티 넘버별로의 평균 판매 수량 레그 데이터, 월별로 타임 넘버별로의 그 평균 판매 수량 레그 데이터 추가해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템별로의 평균 가격들을 이제 추가를 해주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 월별 아이템 수량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가격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가격 변수를 추가를 해주는데 각 아이템들마다 가격이 세일로 인해서 차이가 있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평균 값으로 대체해가지고 이제 넣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월별 아이템별 가격 평균 가격 레그 데이터를 만드는데 똑같이 이제 월별 분기 반기 연도별로의 레그 데이터로 해가지고 이제 추가를 해줬습니다. 확인을 해줬는데 확인해주고 이제 근데 가격 변수에서 평균 가격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표준 편차 가격도 추가해서 넣어 주었습니다. 최종 데이터 프레임 만들기를 발표하게 된 홍수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위에서 만든 파생 변수들을 최종적으로 합쳐 모델링에 들어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먼저 트레인을 불러오고요. 트레인에 아이템 카테고리 아이디가 없으므로 아이템 머지와 머지해줍니다. 파이널 매트릭스에서 월별 아이템 평균 가격을 나타냈을 때 난값들이 있었는데 그 난값들을 아이템 카테고리 아이디를 기준으로 한 아이템 프라이스의 평균 값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더 넓은 범위 기준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난값들의 값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난값을 확인했고요. 또 파이널 매트릭스에서 아이템 가격의 표준 편차를 나타내었을 때 난값들이 있는데 그 난값들은 아이템 카테고리 아이디를 기준으로 한 아이템 프라이스의 표준 편차 값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더 넓은 범위 기준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난값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만든 데이터로 레그 데이터들의 난값을 채워줄 건데요. 카테고리별 평균 가격과 표준 편차를 파이널 매트릭스에 머지시켜줍니다. 먼저 레그 데이터의 난값을 카테고리별 평균 가격으로 채워주고 쓰임을 다한 카테고리별 평균 가격과 카테고리별 가격의 표준 편차 가격은 삭제합니다. 그리고 연도와 월을 넣어줄 건데요. 데이터 블록넘에서 연도와 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추출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모리 용량 줄여주고 이제 난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난값이 나온 이유는 레그 데이터에 이번 달엔 팔렸는데 저번 달에 안 팔리면 난값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트레이닝 없고 테스트에만 있는 데이터는 신상품으로 간주하여 가격을 채워넣을 데이터가 없기에 0으로 채웠습니다. 메모리 조절해주고요. 저장해서 이제 모델링에 넣을 데이터 프레임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모델링 부분을 발표할 김선홍이라고 합니다. 일단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와 줬고 저희가 레그 데이터를 12개월을 썼기 때문에 그 12개월 이전의 데이터는 그 레그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난값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 설명력이 너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12개월 이후의 데이터들로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밸리데이션 검증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블럭 너미 33보다 작은 것들을 트레인 데이터로, 데이터 블럭 너미 33인 것을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34인 것을 테스트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에 사용될 컬럼들을 이렇게 지정해줬고, 그 트레인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x, y를 분리해, 여기서 y 값은 저희가 맞춰야 될 타겟 값입니다. 모델링 부분에 앞서서 저희는 좀 이 파이썬 파일로 그 클래스를 짜서 직접 불러오는 식으로 모델링을 했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 밸리데이션 모델링이라는 클래스는 트레인 X, 트레인 Y, 밸리데이션 X, 밸리데이션 Y를 받아서 각각의 이 함수들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 하나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일단 모델을 지정해 주고 이 모델에 아까 받은 트레인 X와 트레인 Y를 피팅해 줍니다. 그래서 Y 프레드라는 거를 밸리데이션 X로 프레딕트를 해서 Y 프레드에 저장을 해주고 여기서 Y 프레드의 클립에서 0에서 20까지의 값을 해줬는데 이 이유는 그 대회에서 요구한 값이 0에서 20 사이의 값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팅을 해줬습니다. RMSE는 민 스퀘어드 에러의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Y와 저희가 예측한 Y 프레드의 민 스퀘어드 에러를 구해서 루트를 씌워주고 그 Y 프레드와 RMSE를 반환하는 함수를 짰습니다. 그 밑에 함수들은 함수만 바뀐 거지 다 똑같이 짜졌고 밑에 보시면 모델링이라는 클래스는 또 따로 짰는데 이거는 테스트 데이터로 돌려볼 클래스고 동작하는 원리는 아까 밸리데이션 모델과 비슷한데 대신 테스트 Y는 저희가 값이 없으니까 그걸 빼고 Y 프레드만 반환하게끔 짰습니다. 이건 다시 돌아가서 저희는 일단 XGBoost랑 라이트GBM 모델을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일단 밸리데이션을 비교해 봤을 때 XGBoost의 RMSE는 1.12가 나왔고 라이트GBM의 RMSE는 1.07이 나와서 라이트GBM 모델이 검증 데이터 RMS 수치가 더 낮아서 이 라이트GBM 모델로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그 클래스에 넣어서 라이트GBM의 그 예측값을 뽑았고 그걸 서브미션으로 제출한 결과 네, 이렇게 0.98이라는 RMSE 값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 값이 최고점이었어요. 아무것도 파라미터 조정을 한 것도 없고 그 값이 했는데 그거는 뒷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점수를 좀 더 높여보고자 한 게 네, 일단 위에서 확인했듯이 아까 밸리데이션으로 했을 때는 1.06이 나왔는데 지금 테스트 데이터가 더 잘 나왔잖아요. RMS 수치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가소적합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수를 좀 더 가소적합 문제를 해결하고 점수를 좀 더 높여보고자 한 게 변수 선택 방법인데 일단 아까 모델링 클래스에 있는 라이트 GBM 함수를 가져와서 코드로 구현을 한 거고 그거의 피처 임포터스를 확인해 본 결과 이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 일단 그다음에 시각화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시각화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게 0값은 시각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처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내림차순 정렬을 해서 0값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제 0보다 작은 걸로 다시 모델링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피처의 인덱스를 컬럼으로 지정해서 다시 트레인이랑 밸리데이션이랑 테스트 세트를 분리해주고 컬럼을 뽑아서 모델링을 돌렸습니다. 검증 데이터의 RMSE가 살짝 줄어들었는데 테스트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도 모델링을 한 결과에서 살짝 이게 높아졌어요. RMSE가. 그리고 가소적합 문제도 아직 있고요. 또 한 번 더 줄여보자, 피처를 더 줄여보자 해서 여기 보시면은 그50 기준으로 좀 끊기는 느낌이라서 50 기준으로 잘라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RMSE 수치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더 많이 뺐으니까 모델의 설명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애초에 처음부터 가소적합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변수를 빼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가장 좋았던 모든 피처를 가지고 그 최적화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컬럼 지정을 다시 해줬고요.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세트 다시 분리해줬고, 그 그리드 서치 사용해가지고 이 맥스 뎁스는 일단 트리의 최대 깊이이고요. 러닝 레이트는 그 부스팅 스텝을 반복할 때 합승률인데, 라이트 GBM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그 로스 펑션이 작용하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람다 L2 이거는 L2 교재, 네, 그거에 대한 값이고, 평가지표는 RMSE로 해서 그리서치를 돌려봤는데, 네, 이거는 밸리데이션에 대한 RMSE 값이 1.06으로 그렇게 막 크게 좋아졌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서,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해 봤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점수만 그냥 계속 조금씩 오르지, 가소적합 문제가 살짝씩 해결될 뿐 완전히 해결되진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다르게 생각한 게, 트리를 완전 깊게 그려가지고 아예 가적합에 빠지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그것도 이거 부스트 트리 개수를 늘려보고 최대 트리 리프도 늘려봤는데 그래도 잘 안 나왔습니다. 네, 저희의 프로젝트는 네,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 처음에 기본적으로 돌린 모델이 최고 점수를 뽑았는데 그 역시 가소적한 문제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계점에 대한 고찰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수요 예측 데이터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 예측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이 부족했다고 느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변수 선택하는 데에도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일단 가소적합이 계속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가소적합 해결하려면은 베리언스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전처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는 변수를 더 추가했어야 됐고, 현재에도 변수가 많은 편이긴 한데 그 데이터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변수가 더 많았어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디시전 트리로 학습을 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디시전 트리 계열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베리언스를 높여보려고 했지만 그만큼의 성과를 못 냈고, 이번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각자의 느낀 점을 정리하면서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